안녕하세요. 도쿄스토리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군사 매체와 방산 전문지들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생산 속도에 대해 일제히 긴급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항공우주 거인들이 5년에 걸쳐 낼 일을 단 1년 만에 달성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찍어내고 있다. 이 두 문장이 지금 세계 방산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공유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야후 재팬 군사 채널 분위기부터 봐야 해요. 요즘 일본 군사 커뮤니티에서 KF-21 관련 영상이 올라오면 조회수가 순식간에 터지거든요.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을 받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조회수 높은 영상. 댓글에서 좋아요 2만 개 이상을 받은 댓글이 있는데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국은 왜 저걸 저속도로 해내는 거냐? 이 댓글 하나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완전히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좋아요 1만 개 이상을 받은 두 번째 댓글은 이겁니다. 일본은 아직 회의하는데 한국은 벌써 양산 중이다. 이 두 줄이 지금 일본 방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본이 반응하는 걸까요? 핵심은 속도예요. KF-21은 양산 시작 이후 불과 1년 만에 17호기까지 생산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프랑스 라팔이나 유럽 타이푼 같은 기체는 생산 속도를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몇 년 단위 투자와 공장 증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개발 끝난 지 얼마 안 된 신형 전투기를 거의 공산품처럼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군사 전문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은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위험한 전략을 성공시키고 있다. 사실 이건 엄청 위험한 방식이에요. 보통 전투기는 시험이 다 끝나고 결함 수정까지 마친 다음에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시험하면서 동시에 생산을 합니다. 실패하면 진짜 대참사예요. 이미 만들어진 기체를 전부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밀어붙였고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거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람들이 KF-21을 그냥 국산 전투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해외에서 더 무섭게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산 시스템이에요. 일본 야후 재팬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댓글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DNA가 방산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은 자동차 만들던 방식과 반도체 공정 자동화 경험을 방산에 그대로 넣어버린 겁니다. FA50 만들면서 축적한 자동화 데이터를 KF-21 생산 라인에 연결했어요. 케이블 배선 같은 작업도 로봇 자동화가 상당 부분 들어갔다고 알려졌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면 미국 빼고 이런 식으로 다기종 전투기를 동시에 대량 생산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이 부분에서 댓글이 폭발했는데요. 한국은 제조업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인다. 이 댓글에 수천 개의 답글이 달렸어요. 지금 한국 공장 상황을 보면 진짜 정신없을 정도입니다. 폴란드 물량, 말레이시아 물량, 국내 공급 물량, 추가 수출 협상 물량이 전부 동시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진짜 급해졌어요. 언제 받을 수 있냐를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한국이 그걸 맞춰준 겁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이 납기를 몇 년씩 밀리는 동안 한국은 속도로 신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만든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일본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도 엄청 화제가 됐던 단어인데요. 바로 아이언버드입니다. 일본 네티즌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비행기를 공장에서 만들기 전에 이미 지상에서 다 날려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투기의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을 실제 비행처럼 지상에서 통째로 테스트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 몸체 만들기 전에 뇌부터 완성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예전 방식은 부품 30만 개를 조립하고 실제로 날려보면서 문제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문제를 공장에서 미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생산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진 거예요. 이 개념이 알려지자 일본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왜 이걸 못했나? 하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전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일본이 더 충격받는 건 KF-21의 성능이 아닙니다. 바로 일정이에요. 일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아직도 국제 공동 개발과 정치 조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블록 2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1이
공대공 중심이라면 블록 2는 공대지와 공대함 능력이 본격적으로 추가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진짜 실전 공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일본 야후 재팬 군사 전문 채널에서 이 소식이 나오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이 설계도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2단계 전투기를 내놓는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방식이에요. 보통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기체를 뜯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KF-22는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업그레이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이 화제가 됐어요. 한국은 스마트폰 업데이트처럼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냐? 사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지금 전투기는 철덩어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거든요. 미사일 하나 추가해도 임무 컴퓨터와 데이터 링크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빠르게 개선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업그레이드 옵션까지 같이 파는 겁니다. 이게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 F-35가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구형 전투기를 사기엔 불안합니다. 그 중간 시장이 비어 있었는데 한국이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KF-22든 미국산 무장과 호환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건 수출 협상에서 엄청 강력한 카드예요.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무기를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미국 방산 전문지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KF-22는 가격, 속도, 호환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적 설계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용 들으시면서 KF-21이 단순한 국산 전투기 개발 이상의 의미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댓글에 여러분 생각 간단하게라도 남겨주세요. 이게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거 진짜 아는 사람 별로 없는 내용이에요. 해외에서 KF-21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는 건 성능이 아닙니다. 바로 엔진이에요. 미국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수출 통제 문제가 계속 거론되거든요. 영국과 미국도 이 부분을 엄청 민감하게 본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시장에서는 부품 하나가 외교 카드가 되거든요. 일본 방산 전문 커뮤니티에서도 이걸 두고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엔진을 못 만들면 결국 미국 허락 없이 팔 수 없는 전투기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 지금 엔진 국산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최근 국내 보도 기준으로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에 수조 원 규모 투자가 거론되고 있어요. 일본 네티즌 반응 중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엔진까지 독자화하면 진짜 게임 끝난다. 이게 과장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이미 레이더, 미사일, 항전 장비, 생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을 전부 동시에 키우고 있거든요. 특히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엄청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사일까지 국산화되면 수출 승인 리스크가 확 줄어들거든요. 이건 구매국 입장에서 엄청난 장점이에요. 전쟁 직전에 승인이 막혀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진짜 노리는 건 단순 판매가 아닙니다. 플랫폼 생태계 장악이에요. 이 부분에서 일본 야후 재팬 군사 채널 댓글이 또 터졌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하나 파는 게 아니라 군사 공급망 전체를 수출하려는 거다. 여기서 인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술 이전을 받아도 결국 생산 체계와 통합 능력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인도 테자스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디벨롭 기간은 엄청 길어졌고 양산 속도는 안 나오고 품질 문제까지 터졌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양산과 수출까지 연결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 비교가 나오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도움받아도 못하는 나라가 훨씬 많다. 한국은 받은 걸 실제로 써먹는 나라다. 이 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단순 군사 사업이 아니에요. 한국 제조업 전체의 집합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정밀 가공, 소프트웨어, 로봇 자동화, 배터리 산업이 전부 연결되거든요. 전투기 한 대를 잘 만드는 나라와 산업 생태계 전체로 움직이는 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세계는 공급망 위기 때문에 다들 흔들리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방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무서운 건 블록 3 가능성입니다. 내부 무장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스텔스 성능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외부에 무장을 달면 레이더 반사가 커지는데
내부에 넣으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게 현실화되면 KF-21은 지금보다 체급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방산 전문지에서도 이 가능성을 다루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KF-21 블록 3가 실현된다면 아시아 항공전력 균형이 새로 짜인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엔진 독자화, 완전한 무장 국산화, 추가 시험 데이터 확보, 수출 승인 문제 전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완벽하지만 늦는 무기보다 충분히 강하고 빨리 오는 무기를 원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그 흐름을 정확히 읽은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납기 늦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다들 체감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가성비 좋은 무기 만드는 나라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생산 속도와 공급 안정성까지 갖춘 국가,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방산 신흥국이 아니다. 시스템을 갖춘 공급자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전쟁은 결국 산업 생산력 싸움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포탄 하나, 드론 하나가 전선을 바꾸는 시대에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 이기거든요. 일본 야후 재팬에서 KF-21 관련 최신 영상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이 공유된 게 이겁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팔면서 동시에 전쟁이 나도 안 끊기는 공급망을 팔고 있다. 이 한 줄이 KF-21의 진짜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나서 KF-21이 앞으로 진짜 세계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엔진 국산화 같은 핵심 기술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미국과 유럽의 벽을 넘기엔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특히 엔진 독자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블록 3 스텔스 버전이 실제로 나온다면 어떤 나라에 가장 먼저 팔릴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KF-21 블록 3와 한국 차세대 무인 전투기 이야기까지 이어서 보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세계는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보다 빨리 만들고 오래 유지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규칙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